우리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우리 그럼 질문 한번 하실까요? 준비하는 동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온 아줌마 양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그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막 들리네.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참 무식한 엄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 엄마가 굉장히 엄하게 키워갖고 아이들한테 엄마 예쁘다 이런 것도 안 못해보고 사랑한단 말도 저는 우리 아이들은 잘 못해요. 아이가 몇이세요? 딸내미 둘이 있는데 네. 26살, 23살인데요. 엄마가 좀 무식해도 다행히도 참 예쁘게 커져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요즘엔 되게 스킨십을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갖고 제가 정말 퍼플에 가면 교수님한테 진짜 묻고 싶었는데 오늘 이게 나올게. 이게 뭡니까?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이 막 이렇게 네.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네?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이라라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엄마거든요. 뭔 소린지 이게 막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알라 깨울 때요. 알라. 저는 알을 안다고 하는 줄 알았네요. 이게 뭐 포프리 계란 알라 약간 종교 아닌가요? 알라? 이태원에 거기 모스크 있는데 죄송해요. 아이를 깨울 네. 때 어떻게 깨우셨어요? 우리 애가 미진이거든요. 큰 애가요. 미진이. 야 김미진 일어나 해가고 하려면 아 그렇게 깨우셨어요? 막 욕쟁이거든요. 제가 예. 제가 교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욕쟁이라 갖고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니 지금? 왜 그 아다리를 이쪽으로 맞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알을 하시다가 저한테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해갖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작은 아이도 엄마 진짜 많이 달라졌다 하는데 그래도 요즘 엄마들에 비하면 좀 무식해요. 그래서 좀 고상한 척하고 이제 나이도 50이 넘어갔고 좀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정말 어릴 때 우리 진짜 엄마로부터 배운 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저는 지금 어머니 말씀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알도 나야지, 이게 또 뭐 해석도 해야지, 알 나야지, 또 해석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정한 엄마, 친절한 엄마, 좀 표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일단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다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의 다정함의 표현은, 어머니 신음소리나 이런 건 내지 마시고요. 어머니 지금 알 낳다가 또 신음소리 냈다가 또 어려봐가, 이게 어려봐가 알 낳고 신음소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어렵거든요. 제 마음이. 근데 제가, 이제 앉으셔도 돼요. 어머니 앉으셔도 돼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여동생하고 꽃이 갖고 왔어요. 여동생하고. 꽃이 갖고! 포프리 사장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나오셨네요. 제가 저 어머니하고 일주일만 살면 강의가 한 100개는 나오겠네요. 자, 지금, 알라가, 제 생각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애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맨날 그렇게 사투리 쓰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불안하다고요. 엄마가 암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뭐가 문제지? 이혼 드디어 하는 건가?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뭘 좋아하냐면 제가 보기엔 엄마가 이렇게 딱 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고요. 제 생각엔 일단 어머니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용기 있게 손을 드셨잖아요. 어머니는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본의 힘이 무조건 있으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추임새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제가 좀 저희 아버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여행만 가면 뭔가 문제를 어디서 일으키시거든요. 혼자 술을 잡수신다든지. 근데 너무 좋으신 그게 있으시다. 진실한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딸들이 꼭 보면, 우리 엄마도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아빠가 없는 채로 엄한 엄마 밑에서 엄마가 강하게 단도리를 하셨겠죠.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야, 너 아빠 없는다는 말 엄마 듣는 거 제일 싫어해. 행동 똑바로 해. 너, 그런 말 엄마 듣기만 해봐, 진짜.
막 이런 말을 이제 어머니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풀어지고 싶은데도 못 풀어지고 성장 과정에서 막 나를 또 단돌이 하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어린 아이가 막 하고 싶은 걸 많이 못 하셨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잘 성장하셨고 또 그 아이도 낳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어려운 형편인데 또 체격이 그렇게 또 왜소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잘 성장한 거죠. 50살이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의 작은 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그 없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런 채로 이렇게 자란다는 게 그 아이가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너무 막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여기까지 잘 오신 거니까 그런 그 50살 된 내 안에 있는 아빠가 없이 이제 잘 자란 나에 대한 인정이 좀 먼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그 마음이 충분히 다 있으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지 사실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니까 내가 받은 대로 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또 그걸 미안한 마음도 아이들이 알 거라고요. 근데 미안한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도 아이들은 좋아져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를 바꿔준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 엄마가 이래 해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색하지만 엄마가 어색하는데 시도해보는 걸로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완벽하게 변화된 게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2명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하세요. 이것도 기회니까. 또 알 나셔가지고 알에서 깨어난 애들한테 메시지 한번 하세요. 이름 부르시면서 누구야. 일어서셔서 하실래요? 그래야지 잘 잡힙니다. 네. 자꾸 이렇게 음식 드시고 나서 하시는 소리는 안 하셨어도 어머니 좋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저희 엄마는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뭘 기억하냐면요. 의성어나 의태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약간 에로틱하긴 한데요.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쓰신 게 있어요. 저희 엄마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창호가 이런 게 많다고.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배워갖고 우리 아들 서울에서 뭐 엄마 미안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엄마는 그걸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않으니까 또 그러실 만한 또 그게 없으시니까 엄마 항상 뭐 얼굴 표정.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렬한 언어거든요. 뭐 I love you, 뭐 Are you okay? No problem. 이런 것만이 언어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 지금 하시는 이런 거 알 낳고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인간의 영혼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언어를 안 쓰신 게 아니에요. 미진아, 경아야. 엄마가 사실 뭐 배운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해서 맨날 욕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내 포프리쇼 감독했잖아. 칙 하던데.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많이 부족했지만 정말 엄마가 복이 많은 게 너무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맙고 한 번도 정말 나한테 못했는데 진짜 사랑한대. 아유, 감사합니다. 매끈한 언어만 절대 언어는 아닐 겁니다. 의성어도, 의태어도, 얼굴 표정도. 그게 인간의 뭐 영혼의 언어니까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우리 다 됐나요, 이거? 네.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지나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스킨십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이 여성분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누구랑 하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성 아니면 동성도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네, 동성도 많이 하는데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 아, 참고 있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스킨십! 너무 하고 싶어, 스킨십이. 자, 주로 동성하고는 어떤 스킨십 하세요? 뭐, 팔짱? 아니요, 많이 앵겹습니다. 아, 그 동성 사람에게? 네. 그럼 그 사람도 뭐 나빠하진 않죠? 네. 그렇죠. 아,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스킨십도 좋은 게 있지만,
그 스킨십을 하는 사람의 느낌 있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소리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의 느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스킨십 음란해, 확실히 음란해.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에너지는 밝은데 음란해. 이렇게 뭐 내가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뭐 과장한 거 아니죠? 아까 좀 들었잖아요, 살짝. 예? 그 약간 음란마귀 소리 들었잖아요. 아주 다르네. 기운과 너무 달라. 아주 판문파탈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스킨십을 막 하게 된 이유는 누구한테 스킨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어머니가 깨워주실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누워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뽀뽀도 것들이. 해주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니셨구나. 근데 저는 뭐 요즘에 저는 이제 그 딸아이하고 스킨십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의식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헤어질 때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아이를 유치원에 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아닌데? 왜 웃으는지 잘 모르겠네. 음란마귀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하고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프렌치 키스처럼 이렇게 볼 이쪽에 한 번 그리고 코를 이렇게 몇 번 비비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어색하죠, 이게 당연히. 그리고 애도 어색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색함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색함은 전에 했던 것과 반대 방향이라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색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색한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어색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너가면 돼요. 그냥 어색하면서. 의지를 갖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신압으로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랑 되게 제가 어디에 헤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코로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가 자기도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뭐 왜 기분이 안 좋아? 뭐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래도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뭐 헤어질 때 조금 어색하지만 아주 뭐 살짝 딸들하고 뭐 그런 거, 뭐 어떤 자기들만의 코드, 이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남자친구하고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스킨십? 어떤 헤어질 때나 만날 때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 네. 있어요? 있겠죠, 음란마귀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하는 거죠. 만날 때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만날 때도 하고 헤어질 때도 하고. 네. 어떻게 하는, 어떤 거예요? 우선 제가 많이 안아줍니다. 안고, 남자친구를 안아서? 네, 안고 볼에 뽀뽀해주고, 등 쓰담쓰담 해주고, 웅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음란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네. 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엉덩이도 이렇게 토닥토닥 네,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빠도 똑같이 이렇게. 오빠도 똑같이? 네.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등 이렇게 해서 속옷도 잡아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제가 순수했는데 음란한 게 이쪽으로 왔네요.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어디서 이 음란마귀야? 가라 지옥으로. 이거 한번 주시겠습니까? 나를 경험을 사라는 게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건가요? 자, 경험을 사라는 게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건가요?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경험을 사라는 게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건가요? 이럴 수도 있고. 경험을 사라는 게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건가요? 제가 포프리 사장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야 돈 많으니까 여행하겠지. 완전 짜증나, 씨. 돈도 없는데. 자, 근데 여행을 하라는 거는요, 삶 자체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 여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구에서 여기 오신 거 오늘 여행이시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추억을 산 거예요. 오늘 돈 내고. 네, 시간 내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여기 오신 것도, 이것도 여행이죠. 그리고, 서점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의 기본적 정의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서점이든, 그게 공원이든, 그게 종교단체든, 그게 클럽이든, 어디든,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멀리 떠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중심을 떠나서 가는 것도 다 여행이잖아요. 오늘 이 토크쇼를 하는 것도 저에겐 여행. 그런 경험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을수록 여행지의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네. 살찐 딸이 너무 걱정입니다. 네. 일단 어머니의 몸을 보고 싶네요. 계속 상처만 주고 개선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7238님. 어머니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따님이 어떻게, 몇 학년일까요? 딸이 13살이에요. 6학년인데 좀 살이 많이 찐 편인데 한 4학년 때부터 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그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쓰니까 애는 엄마가 안 볼 때 좀 뭘 많이 먹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적게 먹는 척을 하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전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안 볼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몸무게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입에다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보내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살찐 모습이 너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 걔가 등교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때 아침에 또 상처를 주게 되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 좀 거울 좀 봐라. 네 모습을 좀 봐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 어머니 일단 제가 신고할 거고요. 연행 되실 거예요. 포프리쇼 나가시면서. 그리고 또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면 저도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제 또 딸이니까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좀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상처를 주신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했었는데 한 4학년 때부터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 구속이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보호자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먹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왜 먹는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왜 먹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어머니가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이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아기 때부터. 아이 때부터? 네, 아기 때부터 그랬는데 그냥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살이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쪘는데. 그러면 아이랑 그 사정을 모두 다 알진 않지만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먹는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서적 허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목이 마른 건데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 허기라는 게 실제 학명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쇼핑을 막 어마무시하게 할 수도 없고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먹는 거나 게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근데 엄마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이제 엄마도 속상한 일이지만 아이한테 상당히 큰 저는 자존을 이렇게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헛헛한 거죠. 근데 이 헛헛함이 이제 육체의 배고픔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곱하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뚱뚱하다고 살이 쪘다고 자존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엄마가 오히려 나의 근원의 존재가 너 거울도 안 보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은 갈 수 있겠니? 너 남자들이 너 뚱뚱하면 좋아할 것 같니?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뭐 엄마가 이제 엄마가 뭐 음식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냐? 엄마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진짜 뭐 딴 엄마인 줄 알겠다 막 이런 말을 온갖 막 하면 이제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아이에게 어떤 뉘앙스가 좋으냐면 네가 좀 살이 과체중이 되어도 그리고 살쪘다는 말보다는 과체중이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처구니 없다고 엄마 웃으시잖아요. 엄마 지금 봐봐요. 용어의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가정통신문 온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하지마 이런 방울뱀 엄마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마 엄마가 몇 번 얘기해. 너 혈청 있어? 엄마가 한번 물어볼까? 그런 방울뱀 엄마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혈청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바꾸려는 거예요. 하지마 이러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좀 바꿔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자 주체가 항상 또 저기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주체가 여기. 근데 하지마. 이건 내가 주체고 약간 동물 길들이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과체중이 되잖아. 자, 과체중이라는 느낌하고 비만이 된다고 아니면 너 뚱뚱한 거 안 보이니? 완전 언어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얘기할 때도 결혼하신 분들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죠. 딱 빨리 10시까지 들어와. 그럼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보 집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여보 술 처먹지 않아요. 여보 개되지 않아요. 사람이 되어요. 보세요. 인간을 예쁘게 완성하는 건요 외모가 아니에요. 예쁜 말이에요. 그 예쁜 말은 근데 자존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존엄하니까 남도 존엄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사랑도 있지만 내 자존이 뭔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평가를 받아봤었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봤었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나의 분신에게 강력한 에너지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요 어른들은 요만큼 에너지로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이만큼 받아요. 그게 제가 뭘로 느꼈냐면 자 공간이 넓잖아요. 제 말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색깔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소수의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그 농도로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농도가 원래 강하기도 하지만 이런 대중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강한 에너지의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써야 되는데 1대1이나 1대2로 할 때 제가 그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오랜만에 가면 다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네 앉아보잖아요. 추억에 잠겨서. 엉덩이 터질 것 같죠? 예? 엉덩이 빵빵 해가지고 그냥.
앉았는데, 이게 많이 작아졌네? 여러분의 엉덩이가 커진 거예요. 어떻게 작아집니까, 그게. 예산도 없는데. 그분 엉덩이가 커진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타면서 이렇게, 끼꺽끼꺽 소리가 많이 나네? 여러분의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죠. 애들이 타면 그렇게 소리 심하게 안 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 농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도 한 방인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한테 너 거울도 안 봐? 또 이러면 아이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좀 엄마가 바꿔보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아이의 정서가 예전보다 조금 덜 허기질 거라고요. 아이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 중에 하나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아이가 조금씩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먹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부모니까 걔는 애고 생각도 해보고 애랑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한테 메시지 한번 하시죠.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나요? 그러면은 영상으로 하시죠. 아이 엄마 그냥 이름 안 불러도 되고요. 엄마 이름 하시고 싶으면. 선진아, 엄마는 진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의도치 않게 너를 계속 상처 주게 되는 것 같아서 늘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근데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자꾸 외모로만 그렇게 너한테 기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너가 공부도 잘하고 습관도 너무 좋고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아이인데 엄마는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이제 엄마가 그러지 않을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이렇게 딱 부탁하면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엄마 너무너무 널 사랑해. 근데 살은 좀 빼자. 이런 엄마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항상 사랑의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 이거 좀 고쳐. 그러니까 너 이거 좀 바꿔. 근데 이거는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의 그 사랑의 본질에서 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네요. 어머니도 어머니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훈련을 한두 번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공부도 잘 안 하고 외모도 그렇게 사람들의 기준에 빼어나지 않아도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바뀔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성을 정하시고 그대로 실험해 보시면 조금 더 뭔가 그게 잡힐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될수록 우리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짐을 서로 아이들에게 줄 필요는 없고 내 영혼에 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결론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우리는 100년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경제적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뭐 생각해 보는 거죠. 잘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쓸데없는 짐을 지지 않는 것, 져야 할 짐을 지는 것,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눈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제 말을 기억하려고 하시는데 사랑이 아닌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때가 아니라면 그것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잡으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더 그것과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되어지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고 너무 이 말을 한 거를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다시 포프리쇼를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쟤는 지가 말하는 대로 하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전보다 제가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포프리쇼를 하시기 전보다 지금 이 사장님은 좀 더 좋아지셨대요. 아침에 되게 돈 자랑하는 유명한 스타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사장님한테. 전 근데 그걸 왜 보내드린 거였냐면, 사장님, 젊은 애가 이렇게 멋지게 돈 많이 벌고 사네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딱 답변이 오신 거예요. 옛날 내 모습. 아니, 이게 소리가, 이게 뇌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은 그냥 문자로 옛날 내 모습이라고 딱 그거만 쳤어요. 근데 옛날 내 모습, 입꼬리까지 같이 다 보여, 이게. 근데 그 순간 되게,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구나. 저는 그냥 사장님, 젊은 친구가 이렇게 돈 많이 버네요. 진짜 멋지게 사네요. 손에 막 금 감고 뭐 이렇게 사네요. 그런데 옛날 내 모습이라고 딱 하시는데, 우리가 안 변할 것 같지만 사장님도 저도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변하려고 애쓰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든 염원을 하시든 절에 가서 비시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예쁜 언어를 좀 써주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저를 존경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저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스킨십 많이 하고 사십시오. 고맙습니다.